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탑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뭐 할까 고민하다가요. 새로운 사랑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제가 팬인 다른 유튜버님이 올려서 제 버전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헬로우도스킬 현재 연말 연애운 그리고 잠수운, 속마음은 이렇게 새로 만든 스케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셔플 시작해볼까요? 아침이라 부산스러워서 미안해요. 사실 주말이라 엄청 여유를 갖고 놀고 싶었는데 놀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얼른 찍고 저도 좀 주말을 만끽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몸짱이라는 이 부적을 갖고 있어서 우선은 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던가 혹은 사실 나이 들면 들수록 진짜 타고난 체형보다는 자기 생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몸에 다 드러나는 나이인데 상대방 분을 우선 타고난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자신의 일상을 좀 정돈되어서 살아가는 분 같아요. 이 카드가 좀 자기관리 잘 되시는 분들께 뜨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좀 알뜰살뜰? 혹은 되게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퇴근하고 피곤하고 지겨우니까 집에 오면 누워가지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뒹굴뒹굴 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이런 카드가 뜨신다면
뭐 음식도 가급적 샐러드, 몸에 좋은 탄단지 맞춰서 밥을 먹고 몸매 관리를 위해서 간단한 운동, 뭐 그리고 피부 관리, 옷도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사서 잘 꾸미기도 하는 그런 갓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사회적 성취가 있다 이런 느낌보단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시간, 나를 갈고 닦는 시간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외모적인 특징 봅시다. 직업적인 것은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자영업자,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만약에 직장인이셔도 약간은 자유로운 업종일 수 있겠다. 외근이 작거나 자기만의 필드가 또 따로 있거나 가령 예를 들자면 자문 변호사라던가 이러신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회사에 소속돼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이분이 외근이 잦아서 내가 시간을 좀 잘 운용할 수 있다. 회사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지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일을 했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외모 봅시다. 네, 무얼의 카드가 떴어요. 약간은 이렇게 눈에 띄는 점 같은 게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데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상대방의 얼굴에 좀 눈에 딱 띄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점일 수도 있겠고 사마귀 같은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막 키가 엄청 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실 1번님이랑 좀 비슷한 키다라고 할 텐데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의 키다. 엄청 크신 분이라기보다는 남성이면 175에서 180 사이 180까지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그리고 여성분이라면 158에서 163 이 정도로 평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롱헤어의 카드가 뜹니다. 여자분이라면 진짜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 있겠고 남성분이셔도 머리가 엄청 짧은 네, 멋있는 그런 모델 같은 삭발? 이거를 스킨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길다. 기장이 목선의 중반 이상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머리 기르는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도 많고 그리고 화이트 그레이 헤어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좀 밝은 색이거나 여기서도 사실 갈색 머리의 남자가 보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얀 머리, 은회색 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약간은 머리색이 밝다, 새카만 머리는 아니다 이 정도로 걸러서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힌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힌트. 상대방은요, 그냥 인생사가 굴곡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집 애가 사주가 좋아서 오복이 다 갖춘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분 또한 별로 그렇게 아쉬울 거 하나 없고, 별로 고생을 하신 적도 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래요. 그래서 집안이 엄청 대단하게 좋다. 이건 아니시더라도,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자랐다. 교육도 잘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 인생이다. 막 굴곡지고 어렵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콜피오의 카드와 인헤리턴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상대방분이 약간 모든 걸 다 잘하는 어떤 모범생, 막 100점 만점, 모든 전과목 100점 만점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왔거나 그것에 그 방향성으로만 열심히 일해오고 좀 자기 업으로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예술 계통에서 일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이 조금 반듯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 친구가 설계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관련 학교를 나와서 그 전공으로 직업을 가졌다던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산이 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집안에 조금 물려받을 게 있다. 대단하게 막 부잣집이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 삶에 있어서 부족함을 별로 느낀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리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갈자리와 개자리가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궁합을 약간 해산물팀 이렇게 장난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방어적이고 이 영적인 감각이 조금 뛰어나신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타입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사실 이러기보다는 사실 남이 좀 다가와주길 바라는 면도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대요. 양자리의 카드가 떠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진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연애를 하면 내 사람만 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디스커버리라는 카드가 보여서 여행을 좋아하신다던가 조금 시야가 넓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미래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남들은 국내 시장만 고민을 할 때 이번에 해외 시장을 고민하신다던가 굉장히 좀 생각의 폭이 넓다.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분이 인생사가 그냥 순탄하게 잘 풀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럭키 카드가 뜨셨고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졌다. 그리고 항상 평화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자신이 받아온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항상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실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이 만나는 계기에 있어서는요. 한 분이 완전한 이별을 겪으신다던가 퇴사를 하신다던가 무언가가 끝나고 이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1번님들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작을 못하는 타입일 것 같아요. 두 분은 소개팅 그리고 친구와의 가벼운 만남에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첫눈에 반하는 듯한 드라마틱한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좀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었다면 두 분이 거의 재회운에 가까운 감정선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맨스 엔젤 카드를 요즘 안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작아서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안 예쁘게 나와서 아무튼 그 카드를 썼다면 한 오라클 카드를 썼다면 두 분은 전생에 만났던 인연이다 이런 게 떴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눈에 반한다는 게 단순히 외모적인 걸로 빠지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네, 사주학적으로, 점성학적으로 서로에게 좀 통하는 게 있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두 분은 누구 한 명이 먼저 반하고 먼저 짝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합니다. 특히 전에 상대방 분이 아까 이분이 사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잘 다가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방어적이고. 근데 이분은 1번님을 자기의 연인감으로 처음부터 느껴하고 미친 듯이 직진을 해오신다 라고 합니다. 두 분이 약간 결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 데스의 카드가 정갈자리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님이 정갈자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인가? 꼭 정갈자리님이 정갈자리가 아니더라도 사랑궁이라고 할까요? 비너스, 금성에 조금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닌가. 아무튼 두 분께서는 결도 잘 맞고 소통도 잘 되고 대화도 잘 됩니다. 첫 만나부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이랑 잘 될 것 같다. 이런 실감을 좀 받을 수 있는 분이래요. 요 못생긴 두더지 좀 치우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뭔가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번님들도 이 소통을 되게 중시하시고 상대방의 말투, 어감, 좀 혹은 목소리까지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도 나랑 결이 안 맞으면 안 만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같은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조금 뚝딱대면서 다가와서 좀 매력적이진 않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다가오는 방식은. 근데 이분 자체의 매력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좋은 느낌을 받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얼마 안 지나서 연애까지 금방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복잡한 게 뭐냐면 1번님이 누군가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면 한창 새로운 사람과 잘 되는데 과거의 사람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내가 선별을 잘해야겠다,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이게 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냥 이 사람 내가 새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었다라던가 혹은 어떤 접점이 있었던 관계인 걸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알던 사이에 가까웠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1번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도 촉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좋은 분인데 1번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막 판단을 해서 좋아한다 이거보단 촉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요. 1번은 뭔가 내 사람 같다 싶은 감정에서 시작이 되고 사귀면 사귈수록 이분께서 1번님에 대한 어떤 독점력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구속하고 좀 답답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을 끊임없이 표현해주고 어떤 연애적인 표현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상대방 분이요, 우리 1번님이랑 소통하는 건 좀 잘 되는데 나름대로 좀 1번에게 멋있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 이런 건 좀 뚝딱될 수 있다, 약간 세련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외로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연애의 공백기가 좀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1번님께 되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이분이 뭔가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별로 1번이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신다고 뜨거든요, 이분께서. 그래서 약간 1번님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무리하고 폼 잡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이분의 내면은 좀 1번님이 날 안 좋아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걸 1번님이 잘 보듬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우선 상대방 먼저 뽑아보면요. 처음부터 우리 1번님에 대해서 느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2번 정도 만나시는 때에 이분께서 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고 1번님과 로맨틱한 데이트, 둘만의 시간 이런 걸 가지면서 상대방이 확신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애정 표현을 한다곤 하시지만 연애를 막 너무 불도저처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상대방은 조금씩 감정을 키워나가시고 진정을 시키는데 상대방 분께서 우리 1번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셔서 매력이 넘치고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그래서 고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은 좀 천천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큰데 우리 1번님이 이 사람을 만날 시점에 인기운이 높아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이분이 좀 조급해져서 우리 1번님께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 사람 속마음 간단히 좀 뽑아볼게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이 사람 과거의 사람처럼 왜 느껴지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뉴페여도 조금 1번님한테 자기가 뚝딱대는 면이 있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한 번은 보이고 한 번은 숨기고 약간 이분이 절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미안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이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이분이 자기가 1번님이 자기를 기다려주면 자신이 또 준비가 됐을 때 다가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1번님 입장에서 봅시다. 상대방이 나한테 절대 마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래요. 아니면 행맨이라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매달린 남자라는 카드라 그냥 좀 어렵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라는 느낌도 좀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막 엄청 자유롭고 이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다가올 때 약간 좀 차갑게 들어오거나 1번님 입장에서는 약간 뚝딱거리는 게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번님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그렇다 해도 사실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원래 잘생긴 남자를 그려놓지 않은데 이 카드 굉장히 좀 섹시하게 잘 그려놨네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언제 다가오지 좀 기다리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1번님들은 상대방을 내가 꼭 갖고 싶은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진 않고 그 사람이 기다려주다가 내가 좀 메말라갈 수 있다. 기다리다가 좀 지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분께서 약간 1번님이 거의 포기할 때쯤 1번님이 이 사람이랑 진전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거나 아까 과거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 했잖아요. 뭔가 1번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분께서 확신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미약한 어떤 확신이라도 줘도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만 바라본다고 하시거든요. 약간 우리 1번님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기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는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경험치가 높거나 지위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번님이 좀 이분을 좋아하시는 건 맞다고 하고요. 그러면 두 분이 언제쯤 만나게 되시는지 만남의 과정과 시기 보도록 할게요. 이미 얼굴을 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썸 탄다라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얼굴 본지 안지 뭐 일주일에서 3, 4주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랑의 연애 대상이 맞습니다. 우선 1, 2주 내로도 저는 충분히 두 분께서 조금씩 진전이 되실 수 있는 모습인데 상대방이 조금 중간에 이 관계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떠요. 혹은 1번님이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자꾸 기다려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고 내가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면 다가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과 조금 잘 될 수 있는 시기는 1개월 안에 가능성이 있지만 제대로 맺어지는 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33일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로 이 사람과 조금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이후로 두 분이 헤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이동을 하셔야 돼서 소프트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혹은 1번님이 좀 기다리다 못해 내가 나름 다가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시면 조금 밀어낼 수 있겠다. 우리 1번님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완전히 접고 나서 이 사람이 한참 뒤에 다가오시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까요, 여러분? 네. 라벤더의 카드가 떠요. 우리 1번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대요. 이 카드가 좀 자존감이 낮을 때 많이 뜨는 카드거든요. 제 생각엔 상대방이 엄청 대단하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1번 입장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면 어쩌지? 내가 이 사람보단 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항해를 하기 위한 지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대로 여행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 어떤 활동, 행동
말투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는 좀 내가 힐링을 해야 되지 전쟁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이별 뒤에 굉장히 처참할 때, 그 이별 속에서 상처를 못 벗어날 때 뜨는 카드거든요. 내가 전의 아픔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연애를 시작을 못했다면 이제는 연애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1번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지지 마시래요. 그래서 이분과 잘 만나갈 수 있는데 1번님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천천히 알아보고 천천히 진전시키려고 할 때 우리 1번님은 조급해지고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하면 어쩌지 싶어서 빨리 지르고 빨리 정리하려 하시고 좀 이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도 리딩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두 가지가 떴어요. 루나십 그리고 Forgiveness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대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까지는 저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를 아프게 하는 기억 속에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셔라. 네, 놓아버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래요.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이후로 이 사람과 만나가려고 하실 때 서로 되게 불붙고 좋은 감정선을 느낀 다음에 1번님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진행시키려고 너무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된대요. 왜냐면 상대방분이 조금 지금 바쁜 상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분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우리 1번님께 고백을 하실 텐데 사실 이분이 약간 비혼주의자인가?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막 연애를 미친 듯이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 또한 싱글의 라이프와 커플이 되는 것 중에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발 맞춰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좀 무조건 이 사람을 기다린다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도 배려해주면서 나 또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가가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 나 또한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이 관계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이 관계를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운명성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운명은 어떤지 봅시다. 과거를 잊게 해줄 좋은 인연이래요. 과거에 진짜 마음 아팠던 사람이 있지 않나요, 1번님들? 이 사람이 본인의 운명적인 짝이고요. 우리 1번님을 1번님과 트윈 플레임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래요, 이 사람을. 근데 우선은 전생의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좀 우려되는 게 과거에 헤어졌던 인연과 다시 만나시는 분도 정말 요만큼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과거에 만났던 전 X가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과의 재회운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6패가 맞아요. 셀러브레이트. 그리고 이 사람과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교감하고 즐기셔야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아픔으로 내가 질질 끌면서 연애를 못하신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라. 좋은 상대가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짝이다. 이렇게까지 떴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에이더블 완즈라는 카드가 보이네요. 8개의 막대기라는 카드고요. 급변하는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변화 혹은 내가 생각지 않은 이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그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은 이번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그 상대방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모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유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지 모르실 거라고 느껴집니다. 스트레이트 헤어. 긴 직모를 가진 사람이거나 남자분들 머리 짧으셔도 좀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머릿결이 좋으신 분 같아요. 웨이비 헤어가 근데 나오셨네? 뭐지? 이 헤어스타일링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일 수도 있겠다. 머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남자분들도 고데기 잘하시는 분들 많죠. 전 저보다도 가끔 꾸미는 분들 보면 와 나보다도 뭔가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느꼈던 이성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머리를 되게 잘 만진다. 그래서 어떤 날은 직모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펌 같은 거 하고 온 듯한 머리를 스타일링을 하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카드가 좀 인상 깊어요. 이분이 약간 체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어깨가 굉장히 단단하시다던가 여자분이라 해도 너무 마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탄탄한 몸매, 볼륨 있는 몸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화장을 어느 정도 한다. 이거나 아니면 전혀 안 한다인데 머리를 만진다는 점에 있어서 머리 만지는데 얼굴을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남자분이셔도 뭐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고 나름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루밍 쪽이라고 옛날에 언급을 했거든요. 언론에서는. 잘 꾸미고 남자여도 피부과 잘 다니고 뭐 여드름 나면 꼭 약이나 주사 맞고 오는 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몸은 좀 울끈불끈한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상대방의 어떤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공한 분이래요. 명예가 있다. 그래서 시험 합격을 하셨다던가 진짜 상 자체를 받은 분.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벌이 좀 이분이 피지컬적으로 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 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이 뭐 젊을 때, 어릴 때 운동을 좀 하셨다던가 그래서 상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런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그냥 몸이 좋은데 이분이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금 현재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소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염소자리는 좀 보수적인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데 너무 허황된 어떤 성공보다는 좀 내 사람 잘 챙기고 내가 그냥 밥 같은 거 해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분이라 사람을 좀 잘 챙긴다. 특히 아마 이 사람도 자기 가족을 잘 챙기는 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얼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뭐 염소자리님들이 이런 카드의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단 이 사람이 되게 잘 나가고 혹은 이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호심탐탐 이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구설수라던가 유혹이 좀 잦은 그런 직군에 좀 있을 수 있겠다.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뭔가 덕보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굳건히 지켜가시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고 서포트와 맨스위시 이런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람 막 제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뭐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하신다던가 이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좀 이런 성격의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 미스 포춘 그리고 어터크로시라는 카드가 좀 상반됐는데 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분은 명예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질타를 좀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약간 품위 유지 같은 걸 좀 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미지에 예민하고 행동 거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이래요. 그리고 이 데절트 아일랜드라는 카드가 사실 좀 외딴 섬같이 무인도처럼 혼자 지금 지내고 있다던가 본가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여기 그냥 카드만 보면요. 지방 발령난 어떤 공무원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약간 외지에 이렇게 벽지 있는 그런 기관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가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권력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그런 곳에 출입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만약에 2번님이 찾고 계신다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방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목이 좀 좋진 않았는데 자, 스트레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2번님들이 이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애적인 어떤 만남으로 시작되기보단 좀 공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그리고 한 번 얼굴을 봤던 사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완전 육회를 새로 만난다 이거보다 과거에 내가 그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담당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때 그냥 단발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끝났는데 2번님이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 갑자기 또 이분이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라면 있다면 그 사람과 새로운 연을 맺게 된다. 과거엔 연애적인 연이 아니었다면 이제 새로운 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분은 마음이 맞아서 금방 관계 진전은 되신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 분이 우리 2번님을 굉장히 열망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문제는 왜 2번님이 이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실까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저 사람이랑 함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 사람을 2번님이 처음 알았을 때 상대방이 좀 자기중심적이라던가 상대방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약간 나랑 어울리지 않는 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에 좋아하는 감정을 확고하게 보여주시고 2번님과 사귀고 싶다라는 표현을 빨리 해오기 때문에 2번님이 저는 결혼 생각을 해서 혹은 내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누군가와 오래 만나고 싶다. 당장 막 이런 화끈한 연애 이런 거보다는 설레는 연애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나를 꾸준히 좋아해줄 좀 의미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시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님들은 이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천천히 드실 거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다시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2번님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모든 관심이 2번님께 쏠린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2번님도 촉이 나쁘지 않으신 분이라 저 사람 나 좋아가지고 다가왔구나 라는 확신은 들 텐데 2번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가 결국엔 이 사람과 인생의 반려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이분과 관계 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도록 할게요. 못생긴 그렇지만 귀여운 수다리를 잘 정리했고요. 우선 상대방 봅시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실은 2번님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좀 어이없게 끊어졌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 상대방은 처음에 우리 2번님이 자기를 되게 안 좋아하는구나, 이성적인 호감이 없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어서 약간 실현당한 느낌으로 2번님을 다시 마주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두 분은 동창회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방문한 어떤 기관이 있다면 내가 거기 다시 방문하셔서, 기관이 아니라 어떤 장소일 수도 있겠죠. 공간일 수도 있겠고, 다시 2번님이 자기 시야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번에는 절대 2번을 놓칠 수 없다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별로 야하진 않지만 혹시 몰라서 좀 가리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이 티 안 내면서 다가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아마 2번님은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의 이글이글한 눈. 2번님이 뭔가 돈을 써야 되는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요. 돈과 관련된 곳에서 이분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조건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돈을 내서 뭔가를 수리하거나 고쳐야 되는 곳, 이런 곳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님을 너무 좋아해서 막 말을 붙이고 막 노력하면서도 자기 딴에는 공적으로만 대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아마 2번님은 느낌이 오실 거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보기에 2번님은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래요. 특히나 2번님이 소비자, 2번님이 고객, 클라이언트, 아닌 민원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2번님이 굉장히 기품 있고 여성스럽다. 그리고 복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외모가 그렇다 이거보단 2번님이 아마 조금 이 상대방에게 내 재산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다면 2번님이 어쨌든 이 사람의 고객이 되겠죠. 아니면 뭐 은행 직원이라고 한다면 2번님의 잔고가 꽤 많다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2번님 자체가 이분은 눈을 뗄 수가 없대요. 나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대방이 자기는 좀 육체미가 있는 분 같거든요. 상대방이 아까 카드에서. 근데 2번님은 조금 더 기품 있고 되게 예쁘게 세공된 유리잔 같은 사람이래요. 2번님은 자기는 튼튼한 머그컵, 약간 사발그릇 같은 사람이면 자기가 그냥 생각할 때. 네. 그래서 사실 2번님이 나를 좋아해 주겠어. 2번님은 아가씨 같고 자기는 돌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카드 좀 주워올게요. 그래서 사실 손에 닿기 어렵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2번님이 자기를 약간 하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연애 상대로서는 그렇게 만족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 떨어진 거를 2번님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2번님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냥 일을 되게 잘해줬다. 2번님이 뭔가 해야 되는 거를 이분이 뭔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잘 해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그리고 이 카드가 아까도 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드예요. 스트레스. 근데 사실 2번님은 이 사람에게 좀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부로 친절하게 굴었다던가 뭐 커피 한 잔이든 사탕 하나든 뭔가 이 사람에게 더 신경 써주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좀 연하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약간 2번님 시선이 뭐냐면 그렇게 어린애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주는 게 굉장히 좀 기특하다? 이런 감정에서 2번님이 뭔가 친절을 베푼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정이 간 것도 맞는데 연애적인 감정이 먼저 갔다 이거보단 2번님은 인간적인 호감이 먼저 갔고 사실 이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2번님이 나를 남자, 여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를 신경 써주는 거고 2번님이 보기에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나 보다. 약간 여기서 이 사람이 자격지심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번님도 이 사람의 능력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님이 나이가 훨씬 더 많거나 2번님이 뭔가 사회적인 능력이 더 출중하시거나 잔고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저는 2번님 중에 일부 있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신 분들도 2번님이 이 사람이 내일 처리를 그래도 잘해주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능력자로 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카드가
나름 그래도 머리도 잘 만지고 피부도 신경 쓰고 이래서 멀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님이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네 하고 호감을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번님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이번님의 마인드가 여왕님이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님은 첫인상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이 막 말을 붙이고 이러는 게 귀엽다.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처의 카드가 뜹니다. 이 카드가 원래는 교황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공적인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육, 뭐 강의,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가 느껴지는 모습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이게 인간적인 호감으로 우선은 지내고 싶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오히려 상대방의 나에 대한 마음이 연애 감정인지 아닌지를 좀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야한데 좀 가리면서 할게요. 너무 섹시한 여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번님이 이 사람이 애매하게 굴면 사실은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어요. 밀당 같은 거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보이고 이번님께서 그래도 욕심이 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방문하거나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굳이 빼지 않고 가신다던가 이번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번님의 관계 진전의 그 기회에서 내가 한 번쯤은 빼거나 고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약간 피하시다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좀 마음을 여시면 그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우리 이번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도 조금 뽑아볼게요. 아휴, 죄송해요 여러분. 주말이라 늘어지게 자고 싶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어야죠, 그죠? 우리는 충돌이지 하자. 이럴 때마다 사실 시청. 너와 함께하기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연애적으로 진전이 된 관계는 아니라고 전 뜨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약간 자격지심 때문에 이번님한테 연애적인 어떤 접근을 안 하려고 하셨고 이분께서는 사실 이번님이 압도적으로 뭔가 인생의 경험치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이번님이 자기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아마 관계 진전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은근히 뚝딱된다던가 그러니까 호감이 느껴지는데 이번님도 아, 이 남자, 이 여자 나 좋아하는구나를 느껴지는데 상대방이 뭔가 말로는 되게 좀 딱 일적으로만 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이 자기를 되게 비난하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좀 보시죠. 여기는 근데 아까 사실 첫 카드에서 다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이 어떻고 사실 이런 걸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격지심 때문에 이분이 좀 마냥 좋아하는 티만 내기는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우선 조만간 이 사람과 마주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번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해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은행에 있다고 친다면 내가 공인인증서 비번을 잘못 설정해서 대리점에 꼭 가야 돼. 근데 그 영업장에 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갈 일이 생기거나 혹은 두 분이 만날 일이 생기겠다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운명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과하게 잘 해줘요. 과하게 잘해주시고 상대방이 계속 뭔가를 제안하고 이번님께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티를 내는데 저는 이번님께서 조금은 이 사람에게 차갑게 대할 것 같아요. 우린 안 맞아.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 카드가 좀 인상 깊네요.
상대방이 약간 뭔가 외모가 되게 반반하고 나름의 능력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이번님이 압도적으로 뭔가 더 잘난 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두 분이 함께하게 되신다. 근데 저는 상대방 분이 뭔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아니면 사소하게는 이 사람에게 이번님이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일을 맡겼는데 이분이 뭔가 잘 못하셔서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 다시 해주느라 두 분이 만남이 이어지시면서 갈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빠르게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두 분의 운명은 어떤 운명일까 볼게요. 새로운 연애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전에 만났다 해도 연애적인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번님께 새로운 연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님이 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번님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상대방이 아름답고 뭔가 가진 것도 많고 혹은 이번님이 배운 것도 많다던가 이번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 없어.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님이 바라던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번님이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래요. 우선 외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외모는 정말 좋은 분이고 근데 우리 이번님들이 뭔가 상처가 있다면 그게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님이 과거에 아픔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많이 치유를 해줄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면 다 내어주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님이 내가 이 연애 관계가 아니라 앞서서는 연애 관계에 좀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다른 친구들보다 못 받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인간사에서 좀 힘들었다. 이런 게 있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까지 들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이번님이 이 조건 같은 게 너무 차이가 난다 생각하면 사실 이번님이 놓을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님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 사람을 재고 따지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주눅 들어서 이번님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상대방 혼자서 이번이 나한테 만족할까? 아닐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시느라 두 분의 관계가 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게 보이네요. 두 분이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볼게요. 근데 이 잘 될 수 있는 시기가 그때 사귄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의 시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26자가 들어가는 날 혹은 26일이 26일 뒤에 이 사람과 얼굴을 볼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을 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조언. 이미 2번님들은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2번님이 뭔가 바라는 게 있다 해도 내가 그게 실제로 원치 않은 거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제가 2번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2번님이 충족되어 있는 거라면 그걸 이 사람에게 바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선생님 제가 외모보다는 뭐 능력을 많이 봐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분은 외모밖에 없는데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만날 것 같아요. 이러면 화를 내고 가시다가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이 잘생겨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다시 나에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2번님이 나 스스로의 생각을 명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왔으니까 다가오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이 사람 만날지 말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가 좀 불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 우리 2번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고칠 필요는 없대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읽혀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뽑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윌링니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이번님들이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강압적으로 그냥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님이 너무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사랑은 둘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박 행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3번님들 뭔가 내가 행동에 좀 제약이 있으신 분이거나 뭐 군인이라던가 아니면 3교대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연애가 쉽지 않은 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이러신 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연애를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사실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상대방의 외모적 힌트 봅시다. 위치의 카드가 떴어요. 홀릴 만큼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약간 음기가 있는 매력이 있어서 남자분이셔도 약간 묘한 그런 섹시한 기운이 있는 분이다. 여자분이시라면 더더욱 태폐적일 만큼 매력이 있으신 분 같고요. 머리 색깔이 굉장히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독특한 머리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예전이라도 이 사람이 머리색을 좀 뭐 탈색을 했다던가 좀 눈에 띄는 색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좀 잘 보여지지 않는 머리색일 수 있고요. 블루 아이즈가 떠서 여러분 외국인 만나시나요? 진짜 외국인분들은 파란 눈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왜 대체로 생각을 하고 리딩을 하자면 약간 혼혈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국적이다. 근데 특이한 점은 누가 봐도 백인 같은 느낌? 백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뽀얗고 하얗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색은 안 나왔지만 네, 굉장히 인형처럼 예쁜 분들 생각이 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쁜 분들 사실 되게 많죠. 그래서 약간 필릭스 씨? 이 세븐틴에 되게 예쁜 분 계신데 제가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자분이시면 진짜 유리 인형 같은 그런 예쁜 이미지, 정말 예쁜 이미지의 사람일 것 같아요. 남자라면 진짜 엄청난 미모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여자분이셔도 정말 인형 같은 외모거든요. 그리고 에버리지라는 카드가 보여서 키가 엄청 크거나 작지 않다. 그냥 평균치다.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나와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눈에 크게 잘 뜨고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성들에게 마냥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단 약간 이성들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게 뜹니다. 어떡하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성들이 되게 환장하는 외모를 갖고 있고요.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데 이분께서는 좀 일이 안 풀렸거나 아니 살아오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리딩하는데 한소희 씨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외모도 아름답지만 약간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일 수 있겠다. 남자분으로 치자면 김재욱 씨, 이재욱 씨 이런 미끈하고 태페미가 있는 분들 생각이 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 버전은 뭐 설경구 씨? 나이 어린 버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근래 조금 인생의 낙을 찾아가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지내오시다가 요즘에는 이분께서 뭔가 어떤 거래 계약을 하셨다던가 취업이 되셨다던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진행된 일이 있대요. 그래서 등단을 하셨다던가 공모전 같은 데 수상을 받으셨다던가 상위 개념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좀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늦게 일이 풀렸기 때문에 이분이 늦은 나이에 취업이 되셨거나 늦은 나이에 공부를 마치셨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좀 오래 살았을 수 있어요, 이분은. 외국을 막 오다니고 나다니고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고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쭉 살아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잠깐 외지에 나갔다 해도 앞으로는 쭉 자기 고향에 있으실 분이다. 이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실지 흐름을 좀 볼게요. 3번님 아프신가요? 아니면
막 어디가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 간다 이게 아니더라도 멘탈이 너무 깨진다던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뭔가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냥 뉴페이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3번님이 마음 썼던 과거의 인연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누군가를 염탐하거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의 연락이 오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3번님에게 올 이 사람은 3번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올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이점은 3번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들른 어떤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백화점 아니면 뭔가를 사고 파는데 아니면 대형마트 아니면 번화가 같은 데 있죠. 쇼핑을 하고 재밌는 게 많은 거 팝업 스토어라던가 네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지금 독특하게 떠서 네 그렇습니다. 혹은 3번님이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공간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병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취미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더러운 마음, 힘든 마음을 좀 털어야겠다 하는 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운동이라면 뭐 헬스장이 될 수도 있겠고 체육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니면 운동, 동호회라던가. 근데 약간 관계성이 3번님을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3번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떴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이 연상이거나 혹은 3번님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이 사람이 3번님을 뭔가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3번님께 처음에 친절하지만 어디까지나 딱 공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약간 엄하게 3번님을 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예를 들자면 이분이 그냥 회원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잘했습니다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무릎 더 세보세요 라던가 복근에 더 힘주세요 막 이렇게 되게 과하게 힘들게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3번님이 뭔가 공부를 풀어야겠다라고 학원에 가셨다면 이분이 뭐 선생님이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친절한 듯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 고치셔라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고 막 되게 뭐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 뭐지?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3번님이 이 사람에게 혼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제지간이라던가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회사라고 친다면 내가 뭐 요즘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직을 하신다던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상사 같은 이미지로 느껴져요. 그냥 이미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좀 카드 질문 이 순서를 받게 다른 질문을 섞어서 하니까 좀 재밌네요. 상대방 보면요. 3번님은 그냥 되게 무던하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좋은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예의 바른 사람.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유한 사람. 그래서 자신도 마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연상이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 경험치가 높은 분 같아요. 그래서 약간 3번님을 애기처럼 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3번님을 자기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게는 3번님이 이제 게임이라도 시작하려고 내가 게임 모임에 나갔다면 이분은 거기에 고인물이라던가 3번님이 아니면 새로운 데 여행 가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여행 동호회 같은 데를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거기를 자주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께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을 우선 귀엽게 본다. 그리고 3번님이 아마 이 사람에게는 깍듯이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차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이 사람이 모임상 같은 느낌? 매니저, 뭐 사장님, 뭐 선생님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장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점점 마음에 들고 상대방이 유부남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는 상대방이 결혼도 꿈꾼다. 내 여사가 될
이 표현이 구려서 제가 말할까 하다가 웃음이 나왔는데요. 내 여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우리 산모님이 남자분이셔도 아, 내 사람이 되게 완벽하구나 너. 내가 너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간택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자기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네요. 근데 사실 아까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봤잖아요. 거기에서 막 대단하게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 안 들었는데 이분이 은근히 자기가 돈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많은지 제가 봤을 땐 조금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데 후자가 아니라 전자죠. 네, 뭐 아무튼 이분은 자기 사람이 되면 자기 이성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공주님, 왕자님처럼 자기가 다 에스코트하고 그냥 3번님은 자기 옆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라 너 나 잡아서 땡 잡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3번님 입장에서 뭐라 볼지 볼게요. 근데 3번님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3번님이 오히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 거래요. 상대방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애고 마음에 든다 하고 이제 서서히 감정이 이렇게 크레센도로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면 3번님은 처음 딱 보자마자 저 사람 탐난다. 내 거 해야지. 이렇게 침을 발라놓고 싶어하는, 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상대방이 약간의 선을 긋거나 이제 어떤 관계성 때문에 주의하려고 하니까 3번님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꾹 참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딱 먹고 나서는 두 분이 금방 연인이 되신다. 3번님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좋대요. 하긴 뭐 한소희 씨라던가 김지욱 씨, 이지욱 씨 이런 섹시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탐이 나겠죠. 근데 이분은 서서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감정의 속도를 좀 내가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는 미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3번님 보고 야, 내가 너를 선택하면 진짜 너는 개이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느껴져서 좀 웃겼거든요? 귀엽고. 근데 3번님은 막 이 사람에게 뭔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따뜻하게 서로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애정을 나누고 그냥 설레이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거면 이분은 나랑 만나면 너는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계급이 바뀐다? 무슨 왕이 궁녀를 들일 때, 궁을 침소에 들 때, 너 뭐 내일부터는 이제 나의 후궁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웃겨서 상대방이 좀 자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되게 높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인기는 많을 겁니다, 상대방. 근데 금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래도 내 사람에게는 펑펑 쓰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서 약간 내 여친, 남친에게는 더 좋은 거 사주고 자기는 이제 저렴한 김밥 먹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 만나갈 때 속마음 봅시다. 제 내담자님들 중 한 사람의 얘기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감정의 그 스피드가 좀 안 맞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이 인내해야지만 사실 연애가 시작될 수 있는데 두 분도 조금 그런 이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가분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번님이랑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3번님이랑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아마 처음부터 3번님이 이 사람이 좋아서 꽂혀서 다가갈 건데 이분이 약간의 절제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래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은 3번님을 두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3번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볼까요? 사실 다른 분들에게는 좀 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분이 보기에는 저는 이게 이렇게 갇혀있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3번님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인가 봐요. 일이 너무 많다. 나 너무 바쁘고 먹고 살 문제가 너무 지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3번님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3번님을 보니까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자꾸 붙이고 싶고 3번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약간 이분 나름대로 속도가 있는데 3번님이 너무 적극적이거나 하면 이분이 좀 자기 스피드대로 좀 따라와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근데 똑같은 얘기 또 나와가지고 두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교감을 많이 하는 사이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갈 뉴페이기 때문에 서로가 막 엄청 깊게 알고 시작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호감이 가고 좀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고 싶은 사람이랑 천천히 다 안 다음에 진행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이어지실 건데 그 과정에서 3번님도 좀 힘들어 하신다. 상대방이 약간은 빼는 듯한 행동을 하면 3번님은 너무 많이 절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오늘은 뭐 그냥 대화하고 가야지, 말만 하고 가자 이러면 3번님은 왜 오늘 고백을 안 하지? 왜 이 사람 나를 갖고 노는 건가? 혼자 되게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바로 관계 진전 흐름과 시기를 볼게요. 두 분이 언제쯤 좋은 기회를 찾을까? 아이고. 여기 카드가 미친 듯이 튀어나왔는데 우선 20일자가 나와요. 그래서 20일자가 들어가는 날 혹은 21일 뒤에 조금 이 사람을 마주치게 될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고 31일, 4, 14 이렇게 보이는데 21일에 이 사람을 얼굴을 보게 된 이후에 10일, 11일 뒤쯤에 서로의 호감을 교감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달고 맛있고 디저트 같은 거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가신다던가 이런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요?를 볼게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3번님께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좀 톡식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3번님이 이 사람이 3번님을 되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게 맞는데 약간 혼자 안 달라고 혼자 답답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사실 관계가 수평적이진 않고요. 이 상대방 분이 연애는 연애지만 사실 친구처럼 편안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떤 루틴 그리고 두 분의 관계성이 연상연하라면 이 사람이 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이 뭐 사제지간이라던가 어떤 특수한 관계성이 있다면 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3번님은 사실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다. 3번님은 연상보다는 연하나 좀 동갑을 선호하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고루하다란 표현이 안 좋지만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3번님이 이것을 좀 맞춰가는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3번님이 원했던 이상형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만나신다면 행복해한대요. 한 개만 더 뽑아볼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만나고 난 이후에는 3번님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리드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3번님이 아마 까마득하게 어리거나 아닌 관계성에서 3번님은 신입사원이면 상대방 분은 뭐 대리, 부장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느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3번님을 싫어해서가 아닌데 3번님이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해서 저러나 보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감안을 한다면 3번님이 바라는 연애를 이 사람과 잘할 수 있다. 이상형과도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을 볼게요.
음. 우리 3번님이 나의 인생사, 나의 연애사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이 다가오면 만나야지 이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나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내가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3번님이 연애를 별로 안 해보셨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시선에서 3번님이 되게 어리게 보였는데 그게 뭐 실제로 어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애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나만의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우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우리 3번님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시면 된다. 여행을 떠나셔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이 관계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미 본인 스스로도 이 관계를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래요. 그러면 진행을 하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용의 카드가 떴어요. 제가 요즘에 용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용을 닮은 물고기도 키우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해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알아서 걔네들이 없어지거나 상대방이 모든 편의를 나에게 맞춰줄 순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셔야 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포기하시지 말아라. 전반적으로는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비전의 카드가 떴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랑에 있어서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대요. 그리고 좀 크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3번님은 내가 이제껏 해왔던 연애는 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됐어. 그러면 내가 그 연애 스타일이 아니면 연애라고 아예 생각을 못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도 3번님을 싫어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닌데 약간 3번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살짝은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오해가 있다면 크게 보셔야 된다. 상대방이 싫어서 미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사랑이 우리 3번님에게도 느껴지고 보여질 것이다. 좀 시야를 넓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사실 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진짜 문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님은 좀 기민하고 예민한 기질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 좀 묻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감각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님은 빨리빨리 해야지 뭔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그냥 천천히 가야지만 그게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사설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금수 기질 그리고 토 기운이 많다면 3번님은 목화 기질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흘려 들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모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랑, 트루러브를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타워의 카드가 보여요. 정말 운명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사실은 어떤 사건, 사고, 진짜 뚱딴지 같은 일이 들어올 때 뜨는 카드거든요. 이게 어감이 나쁘긴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 진짜 내가 예상도 못한 타이밍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또 뜨는 카드라, 뉴페를 바라시는 분은 내가 막 3주 뒤에 소개팅이 들어온다, 아 내가 연애를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올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외모 먼저 뽑았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먼저 뽑아볼게요. 이미 사부님은 만난 것 같은데요? 내가 진짜 뜬금없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과 좋은 감정을 이제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솔직히 나 남친, 여친 아니면 진짜 사귈 것 같은 썸남, 썸녀 있는데 들어와 봤어요. 그냥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진행이 됩니다. 이미 만나는 사람이랑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저는 솔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드릴 건데, 두 분은 그냥 정말 당연히 그냥 얼굴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사관님이 연애적으로 사실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떠요. 쉽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4번님의 하트를 빼앗을 괜찮은 분이 있다. 매력적이에요, 상대방.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4번님이 이 성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변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호감이 가야지 사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히나 좀 섹시한 기운이 많이 드는 카드가 떠서 네. 에너지가 잘 맞는다. 이렇게 순화를 표현할게요. 순화된 표현을 좀 해봅시다. 러글스와 데빌의 카드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소개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이게 예정된 소개팅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얼굴을 보게 된다라던가 갑자기 들어온 소개팅에 막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 이런 것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두 분은 데이트 2번 정도 하시면 사귀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장거리거나 한 분이 제약된 생활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일하실 때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뭐 평일 동안은 얼굴을 볼 수가 없다던가 이런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다. 그냥 아침, 저녁, 출퇴근 딱딱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에만 매진하셔야 되거나 일이 아니라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병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개라 가지고 도저히 연애를 위해서 뭔가 시간을 많이 뺄 수 없는 사람. 그래도 두 분은 잘 만나가려고 노력하실 거래요. 근데 만남이 되게 처음이 강렬하거든요? 거의 첫눈에 반해가지고 바로바로 만나자, 사귀자 이러시는데, 그런 애정에 비해서 이제 사귀고 나서 만남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거리여서 막 한 달에 한두 번 본다던가, 서로 만나서 교감하는 시간보단 카톡, 뭐 아니면 DM, 그리고 뭐 SNS 같은 거, 서로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오히려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선 상대방이 좀 매력이 있네요. 4번님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이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약간 밝고 활발하고 은근히 또 매력이 있다. 근데 약간 배드가이? 배드걸의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외모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눈에 띄는 듯한 순한 상이라기보단 좀 뾰족하다던가 고양이 상이라던가 약간 매력적인 상, 근데 좀 섹시한 기운이 많이 드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의 외모 특징 좀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외모 특징. 입술가에 저 점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점이 있거나 아니면 저 피어싱을 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잘 보면. 그래서 피어싱을 하던가 얼굴에 특이한 지점이 있다.
아니면 입이 유독 조금 이렇게 나와 있거나 입술이 정말 예쁘거나 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경을 쓰거나 선글라스도 요즘 패션으로 많이 쓰고 다니죠. 그게 자기 시그니처이거나 좀 지적으로 생겼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쇼트 헤어가 반대로 나왔는데 머리가 정말 짧거나 혹은 머리가 그렇게 짧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에이시안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시안의 사람이다, 아시아권의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좀 넣어볼게요. 레오 사자자리의 카드가 뜹니다. 근데 아까 뜬 카드가 이 사람 그런 느낌이군 이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사자자리님들의 특유의 그 자신만만함이 사실 보였거든요. 나 인기 많아. 나 좀 매력적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는데 이 사람 자기의 사람도 외모가 괜찮아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도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좀 예쁜 거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이 하는 일도 좀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게 있는 분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패션 뷰티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지만 비주얼과 관련된 뭐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에 다니더라도 마케팅 같은 거 하셔야 되는 분이라던가 웹 디자이너인데 예쁘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좀 중시하는 분이라던가 도면을 그리거나 뭔가를 예쁘게 구성하는 거 뭐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업을 하신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약을 써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병자리의 카드도 떴는데 매력이 넘치네요. 자신감도 있고 명예도 중요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똑똑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시류를 좀 잘 읽어요. 워터의 카드가 보여서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FM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센데 원래 세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준다. 이런 것도 보이고 은근히 감성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도 뉴스의 카드가 떴네. 이분은 아마 주식 같은 거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세계 정세 이런 거 좀 파악하려고 루틴이 있을 거예요. 뉴스를 꼬박꼬박 보신다던가 방송 뉴스일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뭔가를 구독해서 꾸준히 보는 간행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네. 장난이고요. 신문을 일부러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성공했을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왔고 어떤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인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사부님이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분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왜냐면 사부님의 마음이 약간 이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내가 헌신해도 좋아. 이게 보여서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쁘지 않다. 조건이 괜찮아서 아마 사부님은 저 사람이 괜찮아서 나도 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약간 조건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얘기로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는 4번님 우선 먼저 봅시다. 처음부터 좋았대요. 첫 느낌이 좋았다. 설레고 행복했다. 그리고 친근함을 많이 느꼈대요. 가족 같은 편안함? 이런 걸 느껴서 상대방 분은 연애보다도 물론 스파크가 튀고 서로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4번님은 약간 본능적으로 저 사람 섹시하다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상대방은 4번 보니까 되게 괜찮다. 4번이랑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내다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님의 이미지가 좀 참한 이미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분은 4번님과 여기선 강아지로 표현됐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면 좋은 엄마 아빠가 돼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헐밋. 그래서 이분은 4번님을 보고 처음에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뒤부터 4번님만 바라보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티는 안 내지만 4번님이 인스타가 있든 없든 인스타 한번 찾아보고 4번님이 하는 다른 활동 없나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SNS 같은 거 염탐하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 SNS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다 찾아봅니다. 약간은 4번님을 스토커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싶어서 집중을 하신대요.
나이트메어라는 카드가 여기에만 있는 카드인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조금 이 사람이 너무 4번님의 어떤 뒷조사, 주변 평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이 사람에게 영향이 많이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다가 약간 스탑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님이 만약에 SNS 하신다면 조금 그런 거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사람이 의심할 만한 것들. 처음부터 좋았는데 뭔가 갑자기 이 사람이 4번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네? 약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대요. 4번님은 어떨지 봅시다. 두 분이 뭐 선봐서 알게 된 걸까요? 어쨌든 4번님은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대요. 약간 결정사에서 만났나 싶은 느낌도 드는 게 조건 같은 게 너무 완벽하게 4번님이 원하던 조건이고 상대방의 외모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4번님을. 그래서 상대방 분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랑 천천히 알아가 봐야지. 진지하게 만나가 봐야지. 이런 소프트한 마음이면 4번님은 저 사람 내 거야. 무조건 내 걸로 만들고 날겠어. 이러시면서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분이 중간에 차갑게 조금 한 번은 끊어내거나 이 관계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4번님이 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고 뜨긴 하는데 결국에 다시 만나게 될 인연입니다. 뭐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분이 당장 자기가 결혼까지는 갈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4번님이 마음에 들고 4번님이랑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장 자기가 결혼할 만큼 준비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너무 딥한 리딩보다는 새로운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리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좀 어떨지 볼게요.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야. 처음부터 스파크가 튄다고 하네요.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스러워. 너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4번님이 많이 좀 헌신적이고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꽂힌 게 느껴져서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네요. 그래도 4번님을 좀 사랑스럽게 본다라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사람의 감정선을 좀 볼까요? 사번님이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사람은 맞대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약간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좀 높은 분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안 외로우신 분들 있죠. 별로 안 외로워. 뭐 물론 누구나 외롭지만 나 혼자 TV 보고 밥 해먹고 뭐 혼자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서 4번님 자체가 싫다기보단 4번님과 만나면 바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적인 것에 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서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게 맞나? 갑작스럽게 내가 혼자인 시간을 버리고 4번님과 진짜 결혼까지 갈 것 같은데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4번님만한 선택지가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4번님을 선택하려 하신다라고 보여주시고 사실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선이 좀 다르거든요. 4번님은 본능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좋아요. 그냥 저 사람 섹시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러고 좋아하면 이분은 4번님이 정말 착하고 기품 있고 정말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그래서 결혼하면 좋을 사람인데 약간 연애적 감정보다는 약간 미래를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섹시해도 결혼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처받는 분들보단 오히려 결혼 대상자로 좋게 보여져서 결혼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인생이 편할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게. 그래서 이분께서는 4번님과의 관계가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4번님과 사귀고 말고를 결정한다기보단 자기가 지금 결혼해도 될 만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시느라 약간 지연이 되시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만나는지 만남의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아까 소개팅이나 선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모임이라던가 어떤 집단 내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한 소개팅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가 모이는 어떤 모임인데 이외로 좀 취미생활의 영역에서 만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모임, 동호회, 아니면 어떤 특정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종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의 시기는 좀 빠르거든요. 지금부터 8일 뒤가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겠고 혹은 8주 내외로 이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4번님이 지역을 이동하셔야 되거나 내가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이 사람이 만나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두 분이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헤어진다 해도 이 사람이 약간은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두세 번째 만났을 때 4번님이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분께서 고민 끝에 4번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카드 뽑아는 게 제가 두세 달이거든요. 근데 4번님이 인내하거나 4번님이 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 2, 3개월 내로 바로 사귀게 된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 진전이 되시긴 할 수 있는데 결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신다던가 거의 사귈 것처럼 썸을 이미 탔는데 상대방 분께서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는 어떤 운명이실지 한번 볼게요. 함께할 인연이고요. 우리 사원님들의 인생의 여정, 특히 사랑의 여정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상대방 분이 워낙 개인주의적이거나 혹은 사번님 또한 이 사람의 태도가 내가 바라는 연애랑은 너무 달라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번님이 원했던 이상형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놓는 선택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긴 만나시되 너무 내가 이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잘 만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머나. 상대방과 4번님은 전혀 다른 인연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랑 약간은 4번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님이 어느 정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4번님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성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과 만나라 라는 얘기보다는 약간은 4번님 입장에서는 나 혼자 좋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대요, 이 사람에겐.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갈지 아니면 진짜 나를 좋아해주는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랑 갈지 내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상어가 굉장히 섹시하죠. 이 남자가 상어고 이 여자가 인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 있다면 도망쳐라 라는 얘기인데 이 관계를 도망쳐라 라고 하기에는
또 4번님들이 바라는 게 뭔지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이 뒤에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뽑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2가지가 나왔어요. 오늘 카드가 많이 집히네요. Expression, Commitment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표현하시래요. 네, 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행동을 조금 바꿔보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 이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조금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모님들이 내가 좋아하면 다 퍼주고 내가 마음을 다 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좀 이런 게 있다면 조금 그런 방식을 좀 바꿔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헌신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연애를 조금 더 가볍게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커미먼트의 카드에서는 4번님 스스로 좀 나에 대해서 좀 다 알아주고 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되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수 있는데 이제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던가 약간 이 갈림길에 서른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님들 자꾸 제가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4번님이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둘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민하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진짜 마음에 가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진지하지 않다던가 한 분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온전히 사랑해주고 막 아껴주지만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고민해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 조언의 카드도 그거거든요. 지금 그레이존에 있다면 본인이 흑백 논리로 가리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매하게 걸쳐놓은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이제는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